네, 지수 상단에 어느 정도 좀 막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플랫하게 1시간 동안 시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시장 읽어보면서 전략적인 포인트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함께 하시죠. 네, 선관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가장 핫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저희 정책 관련 친환경 에너지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저랑 같이 들으셨다시피 이제는 테마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막 들어보고 이 얘기 이어서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떠세요? 저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테마로 보고 있어요.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네. 네, 일단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직접 발표라는 것은 그만큼 무게를 굉장히 실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고 후속타를 계속 발표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속도감이 있어요. 맞아요. 네. 예전에 보면은 정책 한번 발표해놓고 몇 개월 지나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 번 나오기로 했는데 네. 이번에는 상당히 좀 이제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 밀어붙인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뭔가 좀 있고 또 밀어붙인다. 실제로 이번 그 3차 추경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과 뭐 디지털 뉴딜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또 배정이 되면서 또 예산 배정이 안 되면 사실 그거 좀 공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되면서 실제화되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그린 뉴딜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린 뉴딜 3축 그러면은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 에너지 수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EU 쪽에서 수소 얘기도 또 했고 해서 이제 오늘 보면은 친환경 애들도 다 하고 있고 한샘이 또 오늘 또 그 좋은 실적 냈지 때마침 그 않습니까?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네.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건자지들도 다 좋고 수소는 뭐 어제 요즘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계속되면서 네네. 오늘도 수소가 좀 좋고 같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급등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보게 되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은 동구 SNC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지난 6월 26일 날 낸 이후에 오늘도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가 3,000원이라고 치더라도 3,000원에서 지금 2배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2배 이상 올라왔는데 이익이 과연 2배 이상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은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수소 쪽에도 보게 되면은 오늘 좀 윗꼬리를 좀 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윗꼬리 지금 운봉 신고가는 냈지만 지금 운봉이 좀 나오고 있죠. 또 SPL셀이 지난번에 이제 대장으로 썼었는데 SPL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번에 고가까지 도전을 못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런 조금은 좀 이제 모멘텀이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 항시 테마라고 봤을 경우에는 테마라는 것은 디데이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로 보면서 차익 매물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건자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줄 몰랐는데 대림비엔코가 또 신고가를 네, 같이 네. 내고 있습니다. 현대리바트라던가 이런 것도 꽤 올라왔어요. 바닥권에서 거의 100에서 200%가 올라와서 이쪽에서도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고점주들이 많은데 리모델링을 또 그렇게 신경을 요즘 많이 쓰신다고 아까 뭐 집콕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코로나 수혜다. 네, 이런 시각에서 좀 접근 가능한지 건자재 쪽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건자재 쪽은 이제 종목별로는 지금 실적을 물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고 하반기까지도 좋고 현대리바트는 지금 현대건설이 한남 3구역을 수주를 했잖아요. 7조짜리를.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주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괜찮을 거고 또 한샘 네. 같은 같은 경우에도 이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죠. 생각보다 네, 되게 그래서 잘 지금 이제 나왔더라고요. 건자재 쪽에는 이렇게 실적을 물고 있는 종목들은 좀 다르다. 네. 이런 쪽에는 좀 시세 연속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봐주시면 어떠세요? 지금 낙폭가 대주안에 OCI가 오늘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도 지금 반토막이 더 나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다 아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이거는 거의 선반영이라는 관점이셨는데 이쪽은 더 올라갈 힘이 좀 남아 있을까요? OCI도 좀 5만 원 단을 넘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OCI가 지금 사업을 좀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OCI가 지금 아직까지도 태양광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뭐 이제 예전에 향수 때문에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그런 같고 것이고요. 사실 이제 태양광 쪽에는 국내 쪽에는 접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과산화수소라든가 그런 쪽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환기에 주가가 강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관점에서 저희 첫 번째 이슈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2주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받은 셀트리온 삼형제 얘기를 예. 오늘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변종에 대한 저희가 두려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또 좋은 뉴스인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는 또 저희 지분 전략 매도 요것도 나왔는데 호황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해서 나오네요. 네. 요즘 이제 그 주가가 좀 올라오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이제 그런 쪽도 있고, 네. 아직까지 이제 더 갈 거라는 이제 그런 쪽도 있는데, 어쨌든 셀트리온의 모멘텀은 계속 이제 좋은 모멘텀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항생치료제가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이제 효과적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또 이제 사실 이제 보면은 좀 이제 이런 뉴스를 흔들림 시기에 또 잘 내요. 셀트리온 쪽에서. 네네.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치료제를 하는 쪽이 셀트리온만은 아니거든요. 이제 외국 기업들도 다 치료제 하는 쪽에서 보면은 네네. 요즘은 변형 코로나를 다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런 쪽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들을 그때 시시때때로 조금 잘 내면서 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일단 뭐 실적으로 본다면 1분기 매출 이제 비중을 보면은 잠깐 좀 그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1분기 지역별 매출 비중이 잠깐 나왔는데 네. 보시면 2019년도만 하더라도 유럽 쪽이 굉장히 많았고 거의 네.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네요. 2019년도 4분기까지도 유럽 쪽이 좀 많다가 지금 미국 쪽이 더 많아졌어요. 북미 쪽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예. 올라오네요. 지금 이제 48%로 이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유럽 쪽을. 그러네요. 이게 이제 1분기부터. 지금 앞서가는 게 요 반짝이 아니라 네. 미국 쪽이 계속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2분기도 더 높아질까요? 더 높아질 겁니다. 하반기에 더 높아지고 앞으로는 더 높아질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이 비싸요, 약값이. 그래서 그쪽에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마진율이 높아서. 그래서 예. 미국 쪽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설치만한테는 호재거리가 될 거고요. 또 이제 제품별 비중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직까지도 그렇지만은 램시마랑 인플렉트라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제일 비중은 높은데 지금 보면 트룩시마가 트룩시마, 굉장히 좀 네. 성장을 하고 있죠. 앞질렀네요, 이것도. 트룩시마가 1분기에. 어디서 성장을 하고 있냐면 미국에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연관된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 트룩시마의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의 트룩시마 단기간 점유율 상승 그 그림을 좀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비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트룩시마의 이제 그 오리지널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네. 보시면 M1, M2 돼 있는데 출시된 지 한 달, 두 달, 석 달, 지금 5달 때죠. 77.9%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예전에 트룩시마와 비슷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왔을 때보다 점선으로 된 것보다 네. 성장률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때보다 점유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실적은 계속해가지고 좋을 걸로 하반기 내년까지도 좋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셀트리온 얘기 나오면 빠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다케다 제약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 인수한 거 말씀을 좀 굉장히 드리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이게 사실 이제 중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다케다 제약인 사업부별 이제 국가별 매출 비중 잠깐 보도록 하면은 이 프라이머리 케어라는 것 자체가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나 태국이 제일 많죠. 네. 국내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늘 거고 치료 군별 보시면은 당뇨 고혈압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병이죠. 그러네요. 성인병 쪽에 많다는 것은 약이 뭐 잘 팔린다는 소리겠죠. 시장이 크다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도 근데 그러니까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만 했지만은 제네릭 쪽을 이제 갖고 나간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기적인 어떤 모멘텀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보이고요. 지금 이제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뭐 주가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선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는. 그런 뉴스로 올라간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차익명을 맞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오늘 올라가고 있지만 셀트리온이 이번에 다시 신고가를 낼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지 중기 상승 여력으로 본다면은 여전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 그리고 눌린 구간이 또 온다면은 또 이제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16일에 만나요. 이게 인체 임상 실험 돌입하는 날짜가 16일이라고 아마 공식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실적에 대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워낙에 매번 저희가 서프라이즈를 받기 때문에 3사가 다 신고가를 넘어가는 그
재료가 이제 뭐가 될지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계속 올라오면 매물 맞고 이런 양상이잖아요. 신고가 예. 돌파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신고가를 내려면 일단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될 겁니다. 실적이요? 예, 실적이 진짜 잘 나왔다 이러면 네. 이제 올라갈 것 같고요. 저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으로 가치를 입증하는 몇 안 되는 바이오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모멘텀은 더 남아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다만 아주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수익을 나면 조금 챙기는 것도 필요한 관점에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관련주 안에서 오늘 파인테크닉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앞에 저희가 인도에서도 뭐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도 언팩 행사가 예정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잘 못 나가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강하네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폰이 이제 초기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 초기로 봐요. 네. 8월 5일 날 언팩 행사 한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되면 KH바텍 같은 경우에 이제 6%가 오르고 잘 있고 가더라고요. 파인테크닉스도 이제 16% 오르고 또 BH도 또 오르고 있죠. 이러면서 폴더블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오르고 있고요. UTI도 지금 오르고 있네요. 이제 이러면서 오르고 있고 또 MC넥스가 대장주 아닙니까? 카메라 모듈? 네. 모듈 쪽에도 이제 오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움직입니다. MC넥스하고 KH바텍 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네. 애플 쪽에도 지금 LG노텍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오늘부터 이제 모멘텀을 좀 받는다 하는 느낌이 좀 들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상승권에 있습니다. 상승폭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뭐 동은하나텍, 액트로, 캠트로닉스, 파트론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은 좀 붙고 있다 봐야 되겠고 하반기에는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 관련된 전망이 상당히 좀 불확실했어요. 4, 5월 달만 하더라도 이게 반등이 중국에서는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글로벌하게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권사들 리포트를 봐도 하반기 때는 스마트폰 시장이 확실하게 좀 돌아설 거라는 이제 그런 어떤 전망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상반기 때 부진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좀 회복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쪽이 이제 뭐 예기치 않은 반사 얘기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잖아요. 네. LG전자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4, 5월 달에 10배가 넘게 팔렸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본다면은 삼성전자도 충분히 또 수혜를 될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그 8월 5일 날 언팩 행사가 있다면 일단은 7월 중에는 시세를 이어갈 걸로 봐야 되겠고요. 7월 중에. 예, 그리고 이제 좀 대장주 위주로 가시면 제일 뭐 안전하겠죠. MCX라든가 뭐 KH바텍이라든가 네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 움직이는 저가주를 아이고 잡아야겠구나. 이것보다는 지금 시장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따라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눌려 있는 게 더 괜찮을까요? 지금 안 가는 종목 잡는 것보다 항상 이게 출발할 때 보면은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고요. 단지 이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급등이죠. 17%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런 한 번에 잡지 마시고 눌리면 오면 조금씩 사는 오면, 쪽으로. 그런 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시원하게 신고가 내고 있고요. 아모텍도 뭐 같이 스마트폰 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나라는 신고가 내고 있다라는 점. 달리는 말을 조금 더 이용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장 큰 그림 그려볼까요,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가 눌려 있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좋으면은 다 좋다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나라 그 2020년 연간 EPS 예상치 변화입니다. 보면은 아직까지도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이게 지난주 그러니까 요번 주 월요일 날 나온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주간으로 보면 0.17% 빠졌거든요. 아직까지 확실히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서프라이즈를 냈고 지금 3분기,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괜찮죠, 그것도. 하반기도.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면 우리나라 코스피 반등이 나오기 굉장히 유력하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제처럼 그제 것처럼 이렇게 삼성전자가 빠지면 시장이 좀 조정받으면은 분명히 하방 지지가 있다면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삼성전자 목표가 어느 정도로 좀 잡고 계세요? 저는 신고가 낼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목표가는 올해 목표가는 6만 한 2천 원 정도. 내년 된다면은 저는 6만 8천 원, 7만 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죠. 삼성전자를 대들보 역할로 해서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큰 틀 저희 그려보면서 신규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